고시원에서 귀신을 보았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시원에 살 때 이야기예요. 살았던 것도 아니고 한 일주일을 지내다 못 견뎌 나왔죠. 그때 당시 가난한 대학생이었고 독립을 하고 싶었던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가장 저렴한 방을 찾던 중 저희 대학교 앞에 있던 허름한 고시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층의 가장 끝방으로 유난히 차가워 보였던 그 방은 고시원치고는 넓은 방인데 저렴한 가격에 부푼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처음 지내는 혼자만의 밤이었어요. 누가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술김에 잘못 들었나 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 한 10분가량 후 누가 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장난하나 싶어 얼른 나갔는데 아무도 없었고 화가 났던 저는 다음날 아침 고시원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고시원 주인은 장난할 사람은 없다면서 잘못 들은 거겠지라며 넘기더라고요. 찝찝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밤 또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장난칠 때 반응해주면 더 재밌어서 장난치고 싶어질 거라 생각한 저는 일부러 반응을 안 했어요. 근데 5분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저는 문고리를 잡고 있다가 똑똑 하자마자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고시원 주인에게 찾아가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CCTV 화면엔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만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같은 과의 친구에게 말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귀신인 것 같다고 말이죠. 그 친구는 귀신을 자주 봤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장난치지 말라고 넘겼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룻밤만 같이 있어달라고 말이죠. 친구는 계속 거부했지만 애절한 저의 요청에 하룻밤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2명이 누우니 꽉 차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랑 잠에 들려 하는 찰나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나가보려 하니 친구가 저를 잡고선 문을 향해 말하더라고요. 너 귀신이야? 귀신이면 문을 한 번 두드리고 사람이면 2번 두드려봐. 그러자 똑하고 한 번 두드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 역시 굉장히 겁에 질려있는 표정이었지만 다음 질문을 이어가더군요. 여자면 1번, 남자면 2번 두드려봐. 이번엔 노크 소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친구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친구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왜 노크 안 해? 너 몇 명이야? 1명이면 1번, 2명이면 2번 두드려봐. 그러자 엄청나게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수백 번은 두드렸을 거예요. 저는 그 이후 그곳에서 짐을 싸서 얼른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기억은 가끔 제 꿈에도 악몽으로 나오곤 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축구부 생활을 할 당시 숙소에 있을 때 겪은 일입니다. 그 당시 축구부 단원 중 제가 가장 막내였고 저와 같은 막내 5명은 좁은 빨래방에서 항상 새우잠을 잤어요. 하루는 유난히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정신은 너무 맑아서 잠에 들 수 없는 상태였죠. 답답한 마음에 눈을 뜨고 왼쪽으로 몸을 돌린 채 푸른 빛이 들어오는 조그마한 창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 분명히 보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의문의 긴 생머리를 하고 있는 여자가 느리지만 부드럽게 지나가는 것을 말이죠. 사람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전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한 30분이 지났을까? 창문 밖에서 등이 완전히 굽어있는 여자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치자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저는 순간 기절했고 그 이후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학교에서는 숙소를 옮기고 숙소의 문은 쇠사슬로 잠궜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귀신이 보여요. 많은 귀신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항상 한 귀신만 보입니다. 처음 봤을 땐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원 끝나고 저희 집을 가는 골목길이었는데 골목길 끝에 한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멀리서 봤는데도 그 여자의 몰골은 흉측했습니다. 얼굴의 3분의 2가 화상을 입어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으며 온몸에는 피를 칠갑한 여자 귀신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도망쳤고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엉엉 울었더니 편의점에 계시던 알바 오빠가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헛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시며 그냥 넘기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 골목에서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도망갔는데 나중에는 그냥 고개를 돌리고 지나갈 수 있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 귀신이 저를 만지는 거예요. 옆으로 지나고 있는 저의 손목을 잡거나 어깨를 만졌죠. 저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은 네가 기가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시며 몸에 좋은 한약 등을 사다 주시는 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고통 속에 집에 오게 되었고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 귀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가위를 눌린 건 처음이었어요. 몸이 정말 안 움직이고 식은땀이 나고 제 친구 중에는 가위를 잘 눌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해준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가위에 눌렸을 땐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면 깨어나. 그래서 저는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려 용을 썼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눈을 밑으로 깔아 손가락 쪽을 보고는 저는 기절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그 여자가 제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한 번 더 얘기를 했고 부모님은 드디어 심각한 상황을 깨달으시고는 저를 용하다는 무당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부적을 받아 그 귀신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 알바를 할 때 이야기예요. 비 오는 날 저녁 7시쯤 허름한 아파트에 배달을 가게 되었어요. 아파트 입구의 옷이 굉장히 꼬질꼬질하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는 그런 아이가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쪽에서 너무 심하게 장난을 치니까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먼저 뛰어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려고 소리를 질렀어요. 꼬마야, 같이 타고 가자. 근데 꼬마는 약 올리듯이 히익 웃으며 메롱하더니 엘리베이터를 탔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아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서 몇 층인지 보려는데 엘리베이터가 그대로 1층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버튼을 눌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아파트는 주변에서 귀신 아파트라고 불리는 곳이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